JLPT 합격해 지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김지원입니다. JLPT 만점자가 알려주는 JLPT 합격 비법! 지난 시간 문법 파트에 이어서 오늘은 독해 문제 빨리 푸는 법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합격! 오늘 다룰 내용은 JLPT뿐만이 아니라 JPT나 다른 독해 지문을 푸실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꿀팁인데요. 처음부터 지문을 모두 다 읽고 정답을 찾으려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려버려요. 독해를 푸실 때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질문을 먼저 읽는다. 중문 독해의 경우 500자 내외의 지문에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재빠르게 질문을 읽어보고 문제 안에서 힌트를 찾으셔야 해요. 이때 중요한 점은 주로 문제가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든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4가지 선택지 중에서 3가지는 모두 오답이겠죠. 따라서 괜히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읽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함께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중문 독해가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제 60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인가使う 고세 という言葉について筆者は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か? 일본인이 사용하는 개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일본인이 사용하는 개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짚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 살펴볼게요. 고세について筆者の考えに合うものはどれか? 개성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개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筆者によると本当の意味で個性を磨くとはどのようなことか? 필자에 의하면 진짜 의미로 개성을 갈고 닦는가 같은 말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요거 밑줄이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줄의 바로 앞 또는 뒷부분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직접 지문을 해석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차례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첫 번째 단락에 정답이 있겠고 두 번째 문제는 중간 단락에 정답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차례대로 풀어보는 건데 이거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질문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ではよく若者はもっと個性を発揮すべきだとか個性を磨くべきだなどと言われます. 일본에서는 자주 와카모노 하면 젊은이죠. 젊은이들은 더 개성을 하키, 발휘해야만 한다라던가 미가쿠는 뭔가를 이제 갈고 닦는 거죠. 개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 등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けれど私はそういう言葉にはあまり意味がないと思っています.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말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이 바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일본에서는 뭔가 이런 개성을 중시하지만은 필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また日本では個性という言葉が主に人の外見に関して使われることにも私は違和感を持っています. 또 일본에서는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사람의 외견에 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도 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다시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例えば個性的なファッション、個性的なヘアスタイルは人があっと驚くような奇抜なスタイルであることが多いでしょう. 예를 들면 개성적인 패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은 사람이 하고 놀랄 법한 그런 기발한 스타일인 경우가 많겠죠 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1번 문제 질문이 일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성이라는 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었어요. 필자의 생각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그러한 말에는 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개성이라는 게 사람의 외견에 관해서 사용되는 것에는 좀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죠. 그럼 그러한 의견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뭔지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1번. 本来の意味とは違う使い方がされている.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사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성이라는 게
원래는 외견에 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일본에서는 주로 히토노 가이겐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다라고 하였으니까 요거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가 왜 오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에 의미가 나이 또 모테이루 히토가 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까 의미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죠. 어디에 나왔었죠? 그 일본에서 뭐 개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필자의 의견이었지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3번 볼게요. 어머니 와카모노니 타이시테 쓰카와레테이루. 요거 와카모노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었죠. 아까 개성을 설명할 때 뭐 와카모노, 젊은이는 더 개성을 발휘해야만 한다라든지 일본에서는 일컬어지고 있다였는데 필자의 생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4번 히토니요때 스카이카타가 사마자마다. 사람에 따라 사용법이 다양하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1번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ように考えると個性イコール人より目立つことと多くの人が錯覚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이렇게 생각하면 개성 이콜 사람보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필자의 의견을 엿볼 수 있죠. 개성이라는 게 사람보다 눈에 띈다는 게 아마 아닐 텐데 필자의 의견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의 요지일 거고 이어서 살펴볼게요. でも根本的なことを言ってしまえばこの世に生まれた人間は一人残らず全員それぞれの個性を持っています. 이렇게 역접에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根本的なこと, 근본적인 것을 말해버리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히토리 노코라즈 제인 하면은 한 명도 남김없이 전원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까라 그러니까 나레까니 미가키나사이 또命令されて 義務のように磨く必要などないのです. 누군가에게 뭐 갈고 닦으세요 라고 명령을 받아서 의무처럼 갈고 닦을 필요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딱 그렇게 이제 필자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어서 살펴볼게요. あなたが生まれ持った個性は明らかにあなただけのものです.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개성은 확실히 당신만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世界中にあなたと同じ個性を持つ人など誰一人としていないのですから 여기서 잠깐 끊고 넘어갈게요. 세계에 아나타또 오나지 코세요 모츠 히토 하면은 당신과 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 등 나의 히토리 토시테 이나이노 데스카라 누구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호카노 히토와 도우까나 또 쿄로쿄로することは不必要だし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고 여러분 쿄로쿄로 하는 으태어인데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쿄로쿄로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쿄로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고 이렇게 막 주변을 이렇게 보는 것은 불필요하고 타닝노 마네오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 타인의 흉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真似しようとしても真似できないのが個性というものなのです.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필자의 의견이 나와 있죠. 그럼 요거 문제 2번 풀어볼게요. 필자에 대한 생각이었죠. 개성에 관한. 그럼 첫 번째, 타닝니와 리카이 되키나이 모노である. 타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人より目立つことで発揮できるものである. 사람보다 눈에 띄므로써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보다 꼭 눈에 띄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죠. 3번. 人間なら誰でも持っているものである.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 나왔었어요? 그러면 요거 보면 この世に生まれた人間は一人残らず全員それぞれの個性を持っています라고 너무 명백하게 딱 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4번이 왜 안 되는지 볼게요. ファッションを通して主張できるものである.
패션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3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 단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타 지신가 타노시이, 오모시로이, 不思議だ、ワクワクする、ドキドキすると感じ、心から求めているものを優先すればそれでいいのです。 당신 자신이 즐겁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막 이렇게 와크와크하고 도키도키하고 라고 느끼고 마음에서부터 바라고 있는 것을 우선한다면 뭐 그걸로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가쿠とか発揮するなどと意識しなくても自分が本当に好きなもの興味があることに気持ちが向かっていけば自分の世界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 갈고 닦는다 라던가 발휘를 한다 등 의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흥미가 있는 곳에 기모찌가 무카테 이끄는, 그러니까 마음이 말 그대로 향해 간다는 거겠죠? 마음이 향해 간다면 자신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져 간다. 그것이 소래가 혼또의 의미대 고세요 미가쿠ということです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밑줄 친 문제는 밑줄의 앞뒤를 잘 살펴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진짜 의미의 개성을 미가쿠 한다는 거는 요거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나타내면 되는 거겠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뭐 마음에서부터 바라는 것을 우선해 가는 것이 바로 진짜의 개성을 갈고 닦는 법이었는데요. 그럼 마지막 문제, 진짜 의미의 개성을 미가쿠라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1번, 自分の心に従って関心があることを追い求めること라고 바로 나왔어요. 자신의 마음에 따라, 요거 시타가때 따라서 할 때 그 시타가우인 거죠.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것을 뭐 추구해 가는 것, 오이모토메르 것도라고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정답을 1번 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 살펴볼게요. 2번, 自分が好きかどうかより個性的に見られるかどうかを優先すること. 이건 완전 반대죠.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라고 했지 개성적으로 보일지 어떨지를 우선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3번, 周囲の意見を参考に無理なく自分の世界を広げること. 주변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말도 없었죠. 4번, どんな物事にも楽しさや面白さを見つける努力をすること. 어떤 뭐 매사에도 즐거움이나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되었는데, 이렇게 헷갈리는 선택지가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반드시 질문의 포인트였는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사에도 모두 이렇게 찾을 노력을 하라는 것까지는 너무 필자의 의견을 크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합격!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JLPT 독해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 이제 주제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시선, 근데 시카시, 데모, 뭐 와타시와 나의 의견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자의 의견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의 독해 파트 빨리 푸는 꿀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지문보다 질문을 먼저 읽어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것. 이때 선택지는 읽지 않는다. 두 번째, 각 단락별로 요지를 파악하면서 질문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기. 세 번째,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정답이 된 포인트였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이어서 보너스로 독해 공부법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락별로 요지를 파악해내는 연습을 하기. 중문 독해이든 장문 독해이든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각 단락별로 그냥 단문 독해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각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공부 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독 어렵게 느껴져서 잘 풀리지 않았던 지문이나 많이 틀린 부분은 필사 작업하기. 필사 작업이란 지문을 그대로 노트에 베껴 적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이런 연습을 반복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문장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오답률을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기. 합격!
오늘은 전반적인 JLPT 독해 꿀팁과 중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독해 파트의 또 다른 유형을 들고 찾아올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JLPT 합격을 응원합니다.